엄마나 육사 합격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찾아왔어요. 그때 고급 세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70대로 보이는 우아한 노부부가 내렸죠. 그들이 향한 곳은 놀랍게도 청년이 울고 있는 바로 그 무덤이었습니다. 저 학생은 누구지? 대체 이 세 사람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 시작 전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 보고 계신 곳을 향해 행운과 행복의 기운을 마구 쏴드리겠습니다. 5년 전 14살 소년 민준의 세상이 무너진 날이었습니다. 119입니다. 사고 위치가 어디십니까? 저기 강변북로 쪽인데요. 엄마가 차에. 민준은 그날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 엄마가 일하는 식당 앞에서 기다리던 때였죠. 그런데 엄마는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경찰관이 왔습니다. 혹시 한서윤 씨의 보호자이신가요? 저 아들인데요. 동행 부탁드립니다. 병원 영안실. 차가운 곳에 누워있는 엄마를 본 순간 민준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교통사고였습니다. 가해 차량은 도주했고 엄마는 그 자리에서 숨을 거뒀다고 했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엄마의 친구라는 사람 몇 명이 전부였죠. 민준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과 엄마에게는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이제 어떡하지? 통장 잔고는 200만 원. 월세 보증금은 500만 원이었지만 집주인은 냉정했습니다. 아들 있으면 보증금 돌려줄 수 없어요. 미성년자니까 보호자 데려오세요. 보호자가 없는데요. 그럼 어쩔 수 없지. 법적으로 내가 보호할 의무 없거든. 결국 민주는 보증금도 받지 못한 채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친척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었죠. 엄마 이럴 줄 알았으면 공부 더 열심히 할걸요. 그날부터 민준의 고된 삶이 시작됐습니다. 낮에는 학교를 다니고 밤에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고시원 월세 30만 원을 내고 나면 남는 돈이 거의 없었죠. 민준아, 너 요즘 수업 시간에 자주 조는데 괜찮아? 담임 선생님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네, 괜찮습니다. 죄송합니다. 집에 무슨 일 있니? 어머니는 요즘 뭐 하시는데? 아니요, 아무 일도 없어요. 민주는 엄마가 돌아가신 사실을 숨겼습니다. 동정받기 싫었고 무엇보다 복지시설로 보내질까봐 두려웠던 겁니다. 어느 날 편의점 야간 근무 중이었습니다. 새벽 3시 손님도 없는 텅 빈 가게에 민주는 서서 졸고 있었습니다. 학생, 손님 왔는데요? 아, 죄송합니다. 깜짝 놀라 정신을 차린 민준. 손님은 쓴웃음을 지으며 물건을 계산하고 나갔습니다. 이러다 잘리겠네. 하지만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이 일을 잃으면 당장 다음 달 월세를 낼 수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19살이 된 민주는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친구들은 대학에 진학하거나 취업을 준비했지만 민준에게는 그럴 여유가 없었죠. 야, 민준아. 너도 대학 갈 거야? 아니, 난. 민준은 말을 흐렸습니다. 사실 그에게는 오래전부터 하나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바로 육군사관학교였죠. 민준아, 엄마는 내가 떳떳한 사람이 되길 바라. 누구한테도 고개 숙이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사람 말이야. 엄마의 마지막 말이 민준의 가슴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준은 틈날 때마다 공부했습니다. 편의점 카운터에서도, 쪽잠을 자는 새벽에도,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도,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육군사관학교 최종 합격자 발표. 컴퓨터 화면을 떨리는 손으로 확인한 민준. 그곳에 자신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합격, 내가 합격했어.
민주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5년 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죠. 엄마 나 해냈어요. 내가 해냈어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민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죠. 여보세요? 민준이냐? 나 아빠다. 그 순간 민준의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민준이냐? 나 아빠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에 민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빠,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 엄마가 그렇게 증오하던 그 사람이었죠. 누구세요? 야, 이 새끼가. 아빠 목소리도 모르냐? 이재혁이야. 내 애비. 민주는 말없이 전화를 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남자의 다음 말에 손이 멈췄죠. 끊지 마. 너 육사 붙었다며? 축하한다, 아들. 어떻게 알았을까? 민주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어떻게 제 번호를? 그깟 거야 알아내기 쉽지. 한서윤 아들 찾으면 되는 거 아니냐? 남자의 목소리는 비웃음으로 가득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야, 반말 쓰지 마. 아무리 내가 날 안 본 지 오래됐어도 난 내 애비야. 민주는 참았습니다. 화를 내고 싶었지만 이 사람이 왜 전화했는지 궁금했던 겁니다. 아빠가 궁금해서 전화했다. 우리 아들 잘 지내나 싶어서. 별일 없습니다. 그래, 그럼 됐다. 참 육사 입학하려면 신원조에 들어간다며? 아빠 전과 기록이 좀 있는데 괜찮겠냐? 그 순간 민준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요? 하하, 놀랐지? 걱정 마. 아빠가 도와줄 수 있어. 근데 공짜는 아니지. 남자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매달 100만 원씩만 보내줘. 그럼 내가 조용히 있어 줄게. 어때? 그게 무슨. 싫으면 말고. 대신 육사는 포기해야겠지? 아빠 전과 기록 보면 탈락할걸? 민주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5년 동안 모든 걸 참고 견뎌온 이유가 바로 육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낯선 남자가 그 모든 걸 무너뜨리려 하고 있었죠. 생각해봐. 연락 기다릴게.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에 든 육사 합격증이 무겁게 느껴졌죠. 이럴 수가. 다음 날 민주는 인터넷으로 정보를 찾아봤습니다. 육군사관학교 신원조사, 직계 가족의 범죄 기록도 심사 대상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망했다, 완전히 망했어. 그날 밤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생각 좀 해봤냐? 저한테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아르바이트 하잖아. 편의점 야간이지? 월 150은 버는 거 알아. 남자는 민준의 일상까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끔찍했죠. 월세 내면 남는 게. 그건 내 문제고. 어차피 너 육사 들어가면 기숙사 생활하잖아. 월세 낼 필요 없지. 내일 저녁 6시. 종로 3가 뒤편 골목으로 와. 직접 만나서 얘기하자. 민주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안 오면 바로 육사에 진정서 넣을 거야. 내 아들이 범죄자 아들인데 어떻게 장교가 되냐고. 알았지?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주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와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죠. 평생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 자신의 꿈을 볼모로 협박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럴 때 엄마가 있었으면. 민주는 엄마가 그리웠습니다. 엄마라면 뭐라고 했을까? 어떻게 하라고 했을까? 다음 날 저녁 민주는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어두운 골목 안쪽에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40대 초반쯤 돼 보이는 남자. 옷차림은 번지르르했지만 눈빛은 비열했죠. 왔구나. 내 아들. 남자가 씩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돈 가져왔냐? 저한테는 그런 돈이 없어요. 그럼 어쩔래? 육사 포기할래? 민주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남자는 민준의 어깨를 툭툭 치며 말했습니다. 착하네. 아빠 말 잘 들어야지. 우리 한서윤이도 그랬는데 결국 아빠 말 안 듣다가 어떻게 됐어? 응? 그 순간 민준의 주먹이 불끈 쥐어졌습니다. 엄마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세요. 왜? 내 엄마 내 여자였는데? 하하. 남자는 비웃었습니다. 민주는 울컥하는 감정을 겨우 참아냈죠. 일주일 줄게. 그때까지 100만 원 준비해. 못 구하면 알지? 남자는 민준의 뺨을 찰싹 때리고는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민준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뺨이 얼얼했지만 마음은 그보다 더 아팠죠. 엄마 나 어떡하면 좋아요. 그날 밤 민주는 엄마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엄마의 모습. 그 웃음을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요. 너무 보고 싶어요. 민주는 결심했습니다. 내일은 엄마 기일. 무덤에 가서 엄마에게 이 모든 걸 털어놓기로 했죠. 오늘은 엄마가 떠난 지 꼭 5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민주는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했죠. 편의점에서 산 꽃다발과 엄마가 좋아하던 막걸리 한 병. 그리고 주머니 속 육사 합격증. 엄마 다녀올게요. 아침 일찍 공동묘지로 향했습니다. 지하철과 버스를 2번씩 갈아타야 하는 먼 곳이었지만 민주는 매년 이날만큼은 꼭 찾아왔습니다. 묘지에 도착한 건 오전 10시쯤이었습니다. 다행히 사람이 많지 않았죠. 민주는 엄마 무덤 앞에 꽃을 놓고 잡초를 정리했습니다. 엄마 나왔어요. 무덤을 닦으며 민주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엄마 나 육사 붙었어요. 엄마가 그렇게 바라던. 말이 막혔습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러 왔는데 입에서 나오는 건 한숨뿐이었죠. 근데 엄마 나 어떡하면 좋아요? 그 사람이 아빠라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민주는 주머니에서 합격증을 꺼냈습니다. 이거 엄마한테 보여주고 싶었는데 이제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참으려 해도 참을 수 없었죠. 그 사람이 돈을 요구해요. 안 주면 내가 육사 못 가게 하겠대요. 엄마나 정말 모르겠어요. 5년 동안 이것 하나 보고 버텨왔는데 민주는 무릎을 꿇고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5년 동안 혼자 견뎌온 시간들, 밤새 아르바이트하며 공부했던 날들, 배고파도 참고 학원비 아껴서 모았던 돈들,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요. 너무 보고 싶어요. 한참을 울던 민주는 가방에서 막걸리를 꺼냈습니다. 무덤 앞에 조심스럽게 따르면서 말했죠. 엄마, 내가 장교되면 엄마한테 멋진 모습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미안해요. 내가 무능해서 그 사람한테 대항도 못하고. 그때였습니다. 뒤쪽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묘지에 차가 들어오는 건 흔한 일이었기에 민주는 신경 쓰지 않았죠. 하지만 차 문이 열리는 소리 후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민준이 있는 곳에서 멈췄죠. 어머, 여보 저기. 놀란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주는 얼른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70대쯤 돼 보이는 우아한 노부부가 서 있었죠. 검은색 정장을 입은 노신사와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할머니였습니다. 학생 여기가.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민준이 앉아있는 무덤으로 향했죠. 민준은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와 있어서.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노부부는 민준을 보고도 비켜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놀란 표정으로 민준과 무덤을 번갈아 볼 뿐이었죠. 학생 혹시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무덤이 학생과 무슨 관계가? 민주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다가 작게 대답했죠. 제 어머니입니다. 그 순간 할머니의 다리가 휘청했습니다. 옆에 있던 할아버지가 황급히 부축했죠. 여보, 괜찮아? 어머니라고? 서윤이가 이 아이의? 할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민준도 당황했습니다. 이 노부부가 엄마를 아는 걸까요? 학생, 혹시 이름이 뭐지? 할아버지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강민준입니다. 강민준 강씨. 할아버지는 뭔가 생각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학생, 실례지만 어머니는 언제 돌아가셨나? 5년 전 교통사고로. 할머니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5년 전 맞아 그때였어. 민주는 완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대체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왜 엄마 얘기에 이렇게 놀라는 걸까요? 학생, 우리가 좀 할 얘기가 있는데.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때 할머니가 민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민준의 얼굴을 쓰다듬었죠. 꼭꼭 닮았어, 우리 서윤이를.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민준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혹시 할머니가? 그래, 나는 서윤이 엄마야. 할머니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서윤이 아빠시고.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민준의 머릿속이 하얘졌죠. 엄마의 부모, 자신의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 평생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지금 자신의 앞에 서 있었습니다.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민준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는 평생 자신의 부모에 대해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우리 둘이면 충분해라고만 했죠. 할머니는 민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우리가 내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란다. 그럼 왜 지금까지? 앉자, 얘야. 할머니가 설명해 줄게. 세 사람은 무덤 앞에 함께 앉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죠. 민준아, 우리는 내가 있는 줄도 몰랐단다. 네. 서윤이가 내 엄마가 20년 전에 집을 나갔어. 그때 나이가 20살이었지. 우리는 왜 나갔는지, 어디로 갔는지 아무것도 몰랐어.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후회가 묻어났습니다. 우리가 찾아봤어. 경찰에도 신고하고 사람도 고용해서 찾았지. 그런데 서윤이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단다. 왜 엄마가 집을 나간 거예요? 할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우리도 모르겠구나. 아무 말도 없이 편지 한 장만 남기고 떠났어. 제 인생은 제가 살겠습니다. 찾지 마세요라고만 써있더구나. 민준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엄마가 왜 그랬을까? 무슨 이유가 있었을까? 그리고 5년 전이었어.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 교통사고로 한서윤이라는 여성이 사망했다고. 신원 확인을 해달라고 했지. 할아버지의 손이 떨렸습니다. 우리가 달려갔어. 그런데 그 자리에 내가 없더구나. 경찰이 말하길 유가족이 아들 하나 있다고 했는데 이미 떠났다고. 저는 그때. 민주는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장례식장에서 경찰관이 물었죠. 다른 가족은 없나? 민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실은 몰랐던 것이죠. 우리는 장례식장을 찾아갔어. 근데 이미 장례는 끝나고 없더구나. 장례식장 직원이 말하길 아들이 혼자 치렀다고. 할머니가 흐느꼈습니다. 우리는 딸아이 마지막 가는 길도 지켜주지 못했어. 손자가 있는 줄도 모르고. 민준도 눈물이 났습니다. 그 뒤로 우리는 매년 이날 여기를 찾아왔어.
딸에게 용서를 빌러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면서 할아버지가 민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너를 만나다니 이게 꿈이냐 생시냐? 민준은 할아버지의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5년 동안 혼자였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한참 후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할아버지, 할머니는 저를 찾으신 거예요? 그럼, 당연하지. 할머니가 민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넌 우리 손자야. 우리 서윤이가 남긴 유일한 혈육이잖니.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고시원에서 혼자 사는. 무슨 소리야? 할아버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넌 우리 가족이야. 이제 혼자가 아니야, 민준아. 그 말에 민준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민준아. 할머니가 민준의 손에 든 종이를 보았습니다. 그게 뭐니? 아까부터 계속 들고 있던데. 민준은 육사 합격증을 내밀었습니다. 이건 육군사관학교 합격증이에요. 저 합격했어요. 뭐? 육사? 할아버지가 깜짝 놀라 합격증을 받아들었습니다. 이게 정말이냐? 내가 육사에? 내 엄마가 바라던 거였어요. 당당한 사람이 되라고.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죠. 대단하구나, 민준아. 정말 대단해. 하지만 민준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입학이 어려울 것 같아요. 왜? 합격했잖니? 민준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죠. 제 아빠가 제 친아버지가 나타났어요. 뭐? 전과 기록이 있대요. 그래서 제가 육사 가는 걸 방해하겠다고 돈을 요구하고 있어요. 할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지? 이재혁이라는 사람이에요. 저는 한 번도 본 적 없지만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동시에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이재혁 그놈이.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할아버지 아세요? 그래 알지. 할아버지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그놈 때문에 서윤이가 집을 나간 거였어. 네. 민준아, 걱정하지 마라. 할아버지가 민준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할아버지가 다 해결해 줄게. 넌 육사 입학 준비나 해. 알았지? 민준은 할아버지의 단호한 눈빛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준은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집으로 갔습니다. 아니, 집이라기보다는 저택이었죠. 강남 한복판에 자리 잡은 거대한 한옥이었습니다. 여기가 엄마가 살던 곳이에요? 그래, 서윤이는 여기서 태어나고 자랐단다. 민준은 집 안을 둘러봤습니다. 엄마가 걸어 다녔을 복도, 엄마가 앉았을 거실, 모든 게 낯설면서도 그리웠습니다. 민준아, 이리 와봐. 할머니가 2층으로 안내했습니다. 복도 끝 방문을 열자 시간이 멈춘 듯한 공간이 나타났죠. 여기가 서윤이 방이야. 내 엄마 방. 방 안에는 20년 전 그대로의 모습이 남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의 인형, 벽에 붙은 사진들, 옷장 속 옷들. 우리가 서윤이가 언젠가 돌아올까봐 그대로 두었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주는 책상 위 액자를 들었습니다. 20살쯤 돼 보이는 엄마의 사진이었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 민준이 본 적 없는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이렇게 웃을 줄 아는 사람이었구나. 민준이 아는 엄마는 항상 지쳐 있었습니다. 웃을 때도 어딘가 쓸쓸해 보였죠. 그런데 사진 속 엄마는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서윤이는 착한 아이였어. 공부도 잘했고 착하기까지 했지.
할머니가 앨범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이게 중학교 때, 이게 고등학교 입학식 때,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민주는 자신이 모르던 엄마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1년 뒤에 갑자기 집을 나갔어. 이유도 말하지 않고 할아버지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오래된 편지 봉투가 들려 있었죠. 민준아, 이걸 봐라. 이게 뭐예요? 서윤이가 떠나던 날 남기고 간 편지야. 우리는 20년 동안 이 편지만 보며 살았어. 민주는 조심스럽게 편지를 꺼냈습니다. 엄마의 필체였습니다. 아빠, 엄마. 죄송해요. 제 인생은 제가 살겠습니다. 저를 찾지 마세요. 행복하게 살게요. 짧은 편지였습니다. 왜 떠났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았죠. 우리는 이게 전부인 줄 알았어. 할아버지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 얘기를 듣고 다시 이 방을 뒤져봤어. 혹시 뭔가 더 있지 않을까 해서 서랍 안쪽 깊은 곳에서 할아버지가 뭔가를 꺼냈습니다. 접혀진 종이 몇 장이었죠. 이게 숨겨져 있더구나. 민주는 종이를 펼쳤습니다. 역시 엄마의 글씨였습니다. 하지만 앞의 편지와는 완전히 달랐죠. 나는 임신했다. 20살에 임신을 했다. 클럽에서 만난 남자. 이재혁? 그는 나를 사랑한다고 했다. 하지만 임신 사실을 알자 사라졌다. 부모님께 말할 수 없었다. 아빠는 분명 아이를 지우라고 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이 아이를 지킬 것이다. 이 아이는 내 아이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그래서 나는 떠나기로 했다. 아이와 단둘이 살기로 했다. 힘들겠지만 우리 둘이면 충분하다. 아빠, 엄마 미안해요. 효도도 못하고 떠나서. 하지만 이게 최선이에요. 이 아이만큼은 지키고 싶어요. 민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종이 위로 떨어졌죠. 엄마. 그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왜 엄마가 자신을 그토록 사랑했는지, 왜 엄마가 모든 걸 포기하고 자신만 지키려 했는지, 서윤이가 우리 딸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 할머니가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부모였길래 딸이 이런 선택을 했을까? 할아버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무서웠구나. 내가 너무 엄격했나 봐. 서윤아, 아빠가 미안하다. 민주는 두 노인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사랑했어요. 민준아, 엄마가 그랬어요. 자기 부모님은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분들이라고. 그래서 더 실망시키기 싫었던 거래요. 민준의 말에 할머니가 더욱 크게 울었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행복했어요. 저랑 둘이 사는 게 힘들었지만 행복하다고 했어요. 정말이냐? 네. 엄마는 항상 웃었어요. 저한테는 절대 힘든 티를 안 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엄마는 자주 울었습니다. 밤마다 한숨을 쉬었죠. 하지만 민주는 그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민준을 꼭 안아줬습니다. 민준아, 이제 우리가 있다. 넌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내 할아버지. 그리고 그 이재혁이란 놈. 내가 절대 가만 안 둘 거야. 할아버지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감히 내 딸을, 내 손자를 괴롭혔어. 대가를 치르게 해주지. 민주는 처음으로 안심이 됐습니다. 이제 자신에게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낯선 침대에서 눈을 떴습니다. 아니, 낯설지만은 않았죠. 엄마가 어릴 적 잤던 바로 그 방, 그 침대였으니까요. 잘 잤니? 할머니가 아침 식사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흰 쌀밥에 된장찌개, 여러 가지 반찬들. 민주는 오랜만에 제대로 된 밥을 먹었습니다. 할머니, 이게 다 꿈은 아니죠?
무슨 소리니? 이제 여기가 내 집이야. 식사 중에 할아버지가 내려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있었죠. 할아버지, 어디 가세요? 응. 할아버지가 처리할 일이 좀 있어서. 혹시 그 사람 때문에?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오늘 안으로 해결할 테니. 하지만 그 사람이 위험한 사람인데. 민준아. 할아버지가 민준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누군지 아니? 한일그룹 회장이야. 그깟 건달 하나 처리 못할 것 같니? 그래도 너는 육사 준비나 해. 입학 서류 준비해야지. 할아버지는 민준을 안심시키고는 집을 나섰습니다. 회장의 차는 곧바로 한일그룹 본사로 향했습니다. 40층 높이의 빌딩 최상층, 회장실, 비서실장. 네, 회장님. 이재혁이라는 자를 찾아봐. 40대 초반, 정과 기록 있는 건달이야. 알겠습니다. 1시간 후 비서실장이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이재혁 43세, 폭행, 사기, 공갈 등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강남에서 유흥업소를 전전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유흥업소? 네, 주로 룸살롱 보안 담당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종로 쪽입니다. 회장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오늘 저녁 그자를 여기로 데려와. 알겠습니다. 그날 저녁 이재혁은 갑자기 나타난 정장 입은 남자들에게 이끌려 한일그룹 본사로 왔습니다. 야, 이거 나. 너희 누구야? 조용히 하세요. 회장님께서 찾으십니다. 회장? 무슨 회장? 엘리베이터는 최상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거대한 회장실이 나타났죠. 책상 뒤에는 한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지만 그 눈빛만큼은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렬했습니다. 앉아. 할아버지의 한마디에 이재혁은 본능적으로 앉았습니다. 너 이재혁이지? 네, 그런데 저를 왜? 나를 모르나? 이재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일그룹 한정우다. 그 순간 이재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한일그룹. 대한민국 10대 재벌 중 하나. 그 회장이 자신을 찾다니. 회장님, 제가 무슨. 강민준이라는 애 알지? 이재혁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게 내 손자야. 네. 강민준이 내 외손자란 말이야. 이재혁은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한서윤이 재벌 딸이었다는 건 알았지만 설마 한일그룹의 외동딸이었다니. 20년 전 내가 내 딸을 임신시키고 도망갔지? 그건 변명하지 마. 다 조사했어. 회장이 서류를 던졌습니다. 이재혁의 모든 정과 기록, 행적이 담긴 자료였죠. 그리고 지금은 내 손자를 협박하고 있더구나. 육사 입학을 방해하겠다고? 아니, 그게 아니라. 가만히 있어봐. 회장이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검찰총장실입니까? 나 한정우인데. 이재혁의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재혁이라는 자가 있는데 좀 조사 좀 부탁하네. 공갈, 협박 혐의로. 아닙니다. 회장님. 이재혁이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회장은 전화를 끊고 이재혁을 내려다봤습니다. 듣자 하니 100만 원씩 달라고 했다며? 죄송합니다. 좋아. 내가 돈 줄게. 네. 대신 조건이 있어. 민준이 앞에 다시는 나타나지 마. 그리고 친권 포기 서류에 사인해. 친권 포기요? 그래. 법적으로 너는 민준이 아버지가 아니게 되는 거야. 대신 내가 10억 원을 주지. 10억? 이재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진짜요? 대신 만약 민준이 앞에 다시 나타나면
그때는 내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 회장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알겠습니까? 이재혁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류 준비해. 비서가 친권 포기 각서와 민준에게 접근 금지 서약서를 내밀었습니다. 이재혁은 떨리는 손으로 사인했죠. 좋아. 이제 꺼져. 이재혁은 황급히 회장실을 빠져나갔습니다.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서윤아, 아빠가 늦었지만 이제라도 내 아들을 지켜줄게.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할아버지는 민준에게 말했습니다. 다 해결됐다. 이제 아무 걱정 없이 육사 가거라. 정말요? 어떻게? 알 필요 없어. 그냥 이제 그 사람은 내 앞에 나타나지 않을 거야. 민준은 할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긴.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야. 할아버지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날부터 민준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민준아, 이제 고시원은 빼. 여기가 내 집이야. 할아버지는 민준의 짐을 모두 가져오게 했습니다. 몇 개 안 되는 옷가지와 책들. 그게 민준이 가진 전부였죠. 할아버지, 저 이래도 되는 걸까요? 무슨 소리야? 넌 우리 손자잖니. 할머니도 민준을 위해 이것저것 챙겨줬습니다. 육사 들어가면 필요한 게 많을 텐데. 속옷도 새로 사고 운동화도 좋은 걸로 사자. 할머니 괜찮아요. 제가 있는 걸로. 안 돼. 우리 손자 떳떳하게 입학해야지. 민주는 이 모든 게 꿈만 같았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혼자였는데 이제는 가족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할아버지가 민준을 불렀습니다. 민준아, 얘기 좀 하자. 네, 할아버지. 너 성이 강씨지? 네. 엄마가 외가 성을 따르게 했어요. 그럼 이제 한씨로 바꿀래? 민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저 엄마가 지어준 이름인데. 그래, 알아. 억지로는 안 해. 내가 원하면 그대로 써도 돼. 감사합니다. 대신 내가 육사 졸업하고 나면 한일그룹 이사로 등기할 거야. 네? 이사요? 그래. 넌 내 유일한 손자야. 당연히 회사 경영에 참여해야지. 하지만 저는 군인이 될 건데. 걱정 마. 전역하고 나서 해도 늦지 않아. 지금은 육사에 집중해. 민주는 할아버지의 기대가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책임감도 느꼈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할아버지. 그래, 잘하고 있어. 서윤이도 자랑스러워할 거야. 그 말에 민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며칠 후 할아버지가 민준을 데리고 어디론가 갔습니다. 할아버지, 여기가 어디예요? 들어가 보면 알아. 차가 멈춘 곳은 서울 외곽의 한 사찰이었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이었죠. 스님, 오랜만입니다. 할아버지가 한 노스님께 인사했습니다. 오셨군요, 보살님. 이 청년이 손자분입니까? 네, 스님. 제 외손자 민준입니다. 민준도 스님께 절을 올렸습니다. 여기는 내 엄마가 자주 오던 곳이야. 엄마가요? 그래. 서윤이는 어릴 때부터 여기 와서 기도하곤 했어. 마음이 복잡할 때마다. 스님이 민준을 안쪽으로 안내했습니다. 따님께서 남기신 게 있습니다. 스님은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나무 상자였죠. 20년 전 따님이 마지막으로 오셨을 때 맡기고 가셨습니다. 언젠가 제 아들이 오거든 이걸 주세요라고 하시면서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 한 통과 작은 목걸이가 있었습니다. 민준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 엄마는 내 곁에 없을 거야. 미안해. 엄마가 너를 혼자 두고 가서.
민준아, 엄마는 너를 낳고 정말 행복했어. 힘들었지만 후회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 내가 웃을 때마다 엄마도 덩달아 행복했거든. 엄마가 너한테 해주지 못한 게 많아. 좋은 집도, 좋은 옷도, 맛있는 음식도. 미안해, 민준아. 하지만 한 가지는 꼭 기억해. 엄마는 너를 정말 정말 사랑했어. 세상 누구보다. 그리고 민준아, 만약 내가 엄마 부모님을 만나게 된다면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불러줘. 그분들도 너를 사랑하실 거야. 엄마를 사랑했던 것처럼. 민준아, 당당하게 살아. 누구한테도 고개 숙이지 말고. 엄마는 항상 내 편이야. 사랑해, 우리 아들. 마이너스 엄마가. 민주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옆에서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같이 울었죠. 엄마, 나 할아버지, 할머니 만났어요. 엄마 말대로 너무 좋으신 분들이에요. 민주는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작은 십자가 목걸이였죠. 뒷면에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민준에게 사랑을 담아. 이제 이걸 하고 다닐 거예요. 엄마가 항상 함께 있는 것처럼. 민주는 목걸이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 육사 가요. 엄마가 바라던 대로 당당한 사람이 될게요.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엄마가 좋아하던 음식을 먹으며 추억을 나눴습니다. 서윤이는 떡볶이를 좋아했어. 학교 끝나고 오면 꼭 사달라고 했지. 엄마가 떡볶이를 좋아했다니 저도 좋아해요. 역시 엄마 아들이네. 웃음이 터졌습니다. 슬픈 이야기였지만 그 안에서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죠. 민준아, 육사 입학까지 2달 남았다. 그동안 편히 지내거라. 네, 할아버지. 그리고 입학하면 자주 못 볼 테니까 지금 추억 많이 만들자. 네. 민주는 처음으로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2달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민주는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냈죠. 처음으로 가족 여행도 가고 맛있는 음식도 실컷 먹었습니다. 민준아, 내일이 입학식이지? 네, 할아버지. 긴장되니? 조금요. 그런데 기대도 돼요. 그래, 잘할 거야. 입학식 전날 밤 민주는 엄마 무덤을 찾았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도 함께였죠. 엄마, 나 내일 입학해요. 민주는 무덤 앞에 꽃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바라던 대로 당당한 사람이 될게요.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모시고 잘 살게요. 할머니가 민준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서윤아, 내 아들 잘 컸어. 정말 훌륭하게 자랐어. 자랑스러워해도 돼. 할아버지도 무덤 앞에 술을 따르며 말했습니다. 서윤아, 아빠가 미안했다. 내가 힘들 때 곁에 없어서. 하지만 이제는 민준이를 지켜줄게. 약속한다. 세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무덤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드디어 입학식 날이 밝았습니다. 육군사관학교 정문. 수많은 신입생들과 학부모들이 모여 있었죠. 민준아, 여기다. 할머니가 민준의 교복깃을 정리해줬습니다. 잘 어울린다. 우리 손자. 감사합니다, 할머니. 가서 열심히 해. 그리고 힘들면 언제든 연락해. 네, 할아버지. 민주는 정문을 통과했습니다. 뒤돌아보니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손을 흔들고 있었죠. 엄마, 나 해냈어요. 민주는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엄마가 준 목걸이가 느껴졌죠. 4년이 흘렀습니다. 민주는 육군사관학교에서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하게 됐습니다. 학군단 장상까지 받았죠. 생도 강민준, 앞으로 충성, 졸업식이자 임관식. 민주는 당당하게 단상 위에 섰습니다. 생도 강민준, 대한민국 육군 소위로 임관함을 선포한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관중석에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일어나 박수를 쳤죠. 잘했다, 민준아.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습니다. 임관식이 끝나고 민주는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축하한다, 소희. 할아버지가 민준의 어깨에 달린 계급장을 쓰다듬었습니다. 이 계급장이 얼마나 무거운지 아니? 네, 알고 있습니다. 잘할 거야. 넌 우리 손자니까.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없었다면 전 여기 서 있지 못했을 거예요. 무슨 소리야? 내가 노력한 거지. 민주는 두 분을 꼭 안았습니다. 사랑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도 사랑한다, 민준아. 그날 저녁 세 사람은 다시 엄마 무덤을 찾았습니다. 민주는 소위 정복을 입고 무덤 앞에 섰죠. 엄마, 나 장교됐어요. 민주는 가슴을 폈습니다. 엄마가 바라던 대로 당당한 사람이 됐어요. 이제 아무한테도 고개 안 숙여요. 무덤 앞에 꽃을 놓으며 민주는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나를 지켜줬으니까.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만나게 해줘서 고마워요. 할머니가 민준의 옆에 섰습니다. 서윤아, 내 아들 잘 컸어. 이제 우리가 잘 돌볼게. 걱정하지 마. 할아버지도 말했습니다. 서윤아, 아빠가 늦었지만 민준이는 내가 책임질게. 내가 못다 해준 사랑, 내가 대신 줄게. 민주는 그 말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죠.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엄마, 나 행복해요. 정말 행복해요. 하늘에서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엄마가 대답하는 것 같았죠. 잘했어, 민준아. 정말 잘했어. 그로부터 몇 년 후, 강민준 대위는 훌륭한 장교로 성장했습니다. 부하들에게 존경받고 상관들에게 신임받는 군인이 됐죠. 그리고 전역 후에는 할아버지의 뜻에 따라 한일그룹 이사로 취임했습니다. 이사님, 회의 준비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는 사무실 책상 위에 사진을 봤습니다. 엄마와 자신이 함께 찍은 사진, 그리고 옆에는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찍은 가족 사진. 엄마, 나 잘하고 있죠? 민주는 웃으며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복도에서 할아버지를 마주쳤습니다. 민준아, 회의 가는 길이니? 네, 할아버지. 오늘 저녁에는 집에서 같이 먹자. 할머니가 내가 좋아하는 음식 준비하신대. 네, 꼭 갈게요. 그래, 잘 다녀와. 민주는 밝은 표정으로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한때는 혼자였던 소년. 이제는 당당한 어른이 되어 가족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바라던 대로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민주는 행복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 가족의 소중함,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용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도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신가요? 포기하지 마세요. 분명 여러분을 응원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